네,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 제가 돈 버는 방법은 좀 다른 분들과 좀 달라요.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나 뭐 집사람이나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돈 버는 방법을 통장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는 거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참 가로늦게라도 아는 건 좋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던가라고 생각해 보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공부하는 이제 큰 수익을 보장하는 헤드앤숄더 패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닥을 찾을 때도 좋고 이제 상투를 찾을 때도 좋거든요. 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런 모습인데 이게 왜 좋으냐? 그리고 이 거꾸로 있으면 왜 나쁘냐? 이거 낙처거든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철저히 통계와 심리 게임이에요. 근데 심리라는 것은 마음의 이치잖아요. 마음의 이치를 요걸 좀 살펴야 되는데, 나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패턴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참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없다. 큰 수익을 보장하는 헤드 앤 숄더, 어깨죠. 머리와 어깨의 패턴 두 가지인데 먼저 지금까지 다룬 내용, 즉 매수할 때 꼭 점검하고 밟아야 할 각 단계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해서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것은 차근차근 부자 되는 방법에서 얘기한 것은 모두 10점 만점에 모두 10점짜리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 단계만 제대로 밟아 나가도 당신은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제 정교함을 더해줄 몇 가지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요령은 지금까지 소개한 정보처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익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책을 읽은 뒤에도 당신은 차트로 주식 투자하는 법이라든지 기술적 분석법에 대해서 소개한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책을 펼치자마자 별의별 희한한 도표와 도형을 만나게 되고 삼각형이니 깃발형이니 하는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화려한 도표와 형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책 서두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적 지표만을 다루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러니 받침 접시니 V자 대형이니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도록 하자. 그렇지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대형이 있다. 쉽고 아주 유익한 대형이니 한번 익혀보자. 헤드앤숄더 바닥형. 좌우 모양이 대칭을 이룬다. 30주간 MA가 30주간 이동평균선이 하락일 때는 사지 마라. 돌파 시점에는 거래량이 늘어난다. 헤드앤숄더형이더라도 30주 이동평균선 밑에는 사지 마라. 돌파에 사라. 그리고 거래량을 봐라. 지금 이거죠. 이분의 이제 기본 패턴이 딱 있잖아요. 먼저 알아야 두어야 할 대형은 헤드앤숄더 바닥형이다. 이 대형은 바닥 시세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 챕터 다음 챕터가 기초 지역이 넓을수록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에서 막바로 1단계 잠깐 있는 거는 위험해요. 근데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올 거니까 일단은 바닥 시세 형태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형태다. 투자자 대부분이 헤드앤숄더 바닥형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지만 차트상에서 이 대형을 정확히 구분해내지는 못한다. 초보 분석가는 차트 책을 넘길 때마다 헤드앤숄더를 떠올리곤 했다. 이것은 마치 의과대학 1년생이 질병을 공부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역동적인 헤드앤숄더형은 주식이 크게 하락한 후에 나타나는데 이 대형이 보이면 주식은 곧
상승세로 역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숨겨져 있는 심리를 왜 그런지 참 이 설명해 주는데 능숙하신 분이 스탠 바인슈타인이에요. 차트 4-20은 헤드 앤 숄더 형태가 전개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우선 4-20에서 XYZ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계속 3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계속 하락해서 새로운 저점을 이렇게 형성해 왔잖아요.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고 곧이어 과잉 매도에 의한 A 지점 상승이 따른다. 이렇게 해서 계속 3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저점을 이렇게 갱신하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럼 여기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여기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 어깨가 형성되지만 여기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이것을 알아채리기는 아직 힘들다. 이후 다음 주가를 또 한번 4단계 지점으로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붕괴가 있다. 이게 머리 부분. 더 강력한 저점이 하나 더 나타났죠. 그러나 마침내 힘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신호도 보인다. 보인다. 급한 매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지겹고 다 팔아지게 되면 놀랍게도 지난번 저항선 수준이 이게 저항선이잖아요. B 지점까지 상승한다. 이제 머리 부분이 막 형성된 셈인데 계속 하락하던 이전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낙관적인 움직임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경우 새로운 저점을 기록한 후 나타난 상승세는 바로 직전의 고점보다 훨씬 아래였다. 반등을 해봐야 직전 고점보다 다 미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수하기에는 아직 우리는 여기서 매수할 것은 아니지만 매수하기에는 우리에게 아직 이르지만 이 주식에는 이 코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B 지점에서 오른 뒤 주가는 다시 떨어지지만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는 않았다. 이 머리까지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떨어졌는데 다시 여기까지 오는다라는 의미, 그 낙천은 이 주식이나 이 코인은 힘을 모으고 있다는 작은 신호다. 헤드 앤 숄더 바닥형의 가장 전형적인 모양은 이 4-20 차트에서처럼 상승세의 고점, 반등했을 때의 고점 A점과 B점은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양 어깨에 해당되는 하락 지점도 거의 같은 꼴이다. 그러나 모양과 수치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좌우 대칭 모양을 이룬다라는 것은 기억하자. 오른쪽 어깨가 더 조금만 반등하고 올라갈 때도 많죠. 급격한 하락이 멈추고 주식이 상승세를 타면 오른쪽 어깨가 완성된다. 이때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A 지점과 B 지점은 목선으로 불리는 추세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주식이 목선 위로 올라오면 대개 상승세를 탄다는 의미이므로 목선 위로 올라오면 대개 상승세를 탄다는 의미이므로 이 목선은 잘 지켜봐야 된다. 헤드 앤 숄더 바닥형의 거래량에 관해서는 많은 다양한 이론이 있으나 대부분 다음 시나리오를 상승세라고 본다. 왼쪽 어깨가 형성될 때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나 머리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고 오른쪽 어깨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다. 여기는 거래량이 많고 줄고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아주 지쳐서 다 집어 던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헤드 앤 숄더형에서는 거래량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 문자 그대로 수천 가지 패턴을 연구한 결과 나는 헤드 앤 숄더형의 바닥형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상관없다는 결론을 냈다. 대신 중요하고 매우 믿을 만한 두 가지 신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첫째,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이 좋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이 더 이상 하락해도 안 되고 주가가 저항을 뚫고 위로 돌파한 뒤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서도 안 된다. 무조건 돌파를 했을 때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이거 주봉이에요. 일주일 주봉이 올라 있는 거는 하루 일봉이나 이런 게 올라 있는 거와는 다릅니다. 만약 이동평균선이 하락선이라면 주가가 목선 위로 돌파하고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주식이나 코인을 사서는 안 된다. 30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다 필요 없다. 30주 이동평균선이 멈춰야 된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멈추고 평평하게 됐다면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일어난 풀백에서 다시 풀백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도 된다. 주가가 목선 위로는 상승했지만 아직 이동평균선 아래 3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면 당신은 30주 이동평균선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중요한 신호는 주가가 목선과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한 다음의 거래량이다. 여기를 상승한 다음의 거래량. 이 어깨와 머리의 거래량은 중요하지 않고 상승한 다음, 올라간 다음의 거래량이다. 특히 돌파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야 된다. 헤드앤숄더 바닥형에서는 거래량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목선을 벗어난 이후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 헤드앤숄더 바닥형은 주간 그래프보다는 일일 차트에서 알아보기가 확실히 쉽다. 그러니까 주로 보지만 일봉도 본다라는 소리네요. 일봉도 보고 헤드앤숄더형은 데일리 차트에서 일봉에서 알아보기가 확실히 쉽다. 물론 패턴이 아주 두드러질 때는 주봉 차트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대형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자. 우선 주간 차트 4-21 유노콜의 경우를 보자. 일단 주가가 24와 8분의 7달러의 목선 위로 상승하자 주가가 24와 87 쭉 내려오다가 주가가 24와 8분의 7 여기네요. 이 목선 위로 상승하자 확실한 매수가 있었다. 거래량도 늘었고 상보 강도도 향상되어 향후 몇 개월 동안 큰 상승이 이루어지리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비록 마이너스지만 상대 강도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서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차트 4-22를 보자. 목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목선 4-22 1년에 걸쳐서 형성된 헤드앤숄더가 보인다. 1년에 걸쳐서 이런 형태가 생겼나 봐요. 왼쪽 어깨, 머리, 다시 오른쪽 어깨, 목선. 1년을 거쳐 형성된 헤드앤숄더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 대형은 형성되기까지 헤드앤숄더는 1년이 걸리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도 헤드앤숄더가 아니란 법은 없다. 이 지그재그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울 것이 많으니 일단 우리는 이것을 공부해보자. 차트 4-22에 나타난 아사 주식은 1985년 말 32달러까지 하락한 후 1986년 초 41달러까지 반등했다. 왼쪽 어깨가 형성이 된 것이다. 한번 왼쪽 어깨 여기에서 이것도 하고 이거를 머리로 보는 게 아니고 이동평균선 왼쪽 어깨가 형성이 됐다. 그런 다음 하락세가 꽤 오래 이어져서 1986년 중반에
주가가 28달러까지 떨어졌다. 28달러까지 여기까지 머리네요. 28달러까지 떨어졌다. 그 뒤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지난번 최고치 41달러와 비슷한 41과 2분의 1달러까지 올라왔다. 비슷하게 올라왔다. 드디어 여기서 머리가 형성된 것이다. 왼쪽, 그 다음에 머리가 목선이 이제 같아지니까 이게 헤드앤숄더형이라는 거죠. 목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주식이 새로운 저점에서 돌파하여 지난번 최고치 수준까지 반등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치다. 지난번 최고치까지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치다. 이때부터 공격적인 매수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로 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아사 주가는 다시 하락하여 34와 8분의 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왼쪽 어깨의 바닥 시사보다 2포인트 높다. 그런 다음 상승세가 시작되면서 오른쪽 어깨가 형성이 되는데 두 개의 상승점 A, B를 연결하게 되면 목선이 완성이 됐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다리며 관찰할 때다. 아사 주가가 42와 2분의 1달러에서 위로 위상승선 위로 여기서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왔는데 이 목선 위로 돌파할 때 거래량은 돌파 때 증가했으니 고무적이다. 돌파를 전후한 몇 주 사이 RS선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저항을 살펴보면 40 중반부터 이렇게 저항이 형성이 됐지만 2년 전에 비해 그리 강력한 저항은 아니었다. 앞에서 공부한 대로 안전한 단계를 밟아왔다면 투자액의 반으로 주식을 매수해도 좋은 시점이다. 여기요, 상보 강도가 딱 올라갈 때 여기서요. 뛰는 말에 올라타라 입은 그런 철학으로 하는 거죠. 차트에서 이 내용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아사 주가가 44불 위로 급히 상승한 후 44불 위로 상승한 후 다시 42불로 풀백했을 때 바로 나머지 반 추가 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주가는 49불까지 상승했고 다시 46달러로 하락했는데 이때가 주가가 73과 2분의 1달러로 급등하기 전 아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생각도 좀 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가 여기 차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앤숄더는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